안녕하세요. 김포 북변동에서 온 어웨이크 교육문화 콘텐츠 협동조합 이사장 여운태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저희 동네 얘기하고 협동조합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릴 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가로 일을 하고 있고,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공부를 이제 마지막 학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됐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15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25살에 창업을 해서 지금 39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회사도 했었고, 사회적 기업도 했었고, 개인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제 되어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동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로컬처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고요. 로컬처는 로컬 컬처, 동네 문화 이런 뜻입니다. 네. 저희 동네 얘기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김포의 북변동,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있어요. 이 원도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 신도시라는 큰 신도시, 그리고 사호 풍무동이라는 이제 신도심들이 같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만 39세,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고 이제 50만에 육박하는, 그리고 인구 성장률 1위인, 유입률 1위인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 원도심에 있다는 것은 원도심은 일종의 버려진 곳, 재개발이나 다 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압력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상권이 상당히 후퇴하고 쇠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 동네에는 상권이 죽었어, 슬럼화 되었어, 유동인구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상권이 살아있고 슬럼화되어 있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자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그런 자금들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북변동을 처음 선택하게 됐던 것도, 어떤 연예인이 이제 자기 이제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망한 가게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서 북변동에 오게 됐고, 사실 싸지 않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공연장이 커져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원이 되고, 그 학원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고, 그 문화예술 기업이 되고, 지금은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비보이였고 20살 때는 뮤지컬 배우를 했었고, 공연 연출가로, 안무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저희 동네의 한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양철로 닫혀져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언제든지 철거가 될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다들 인식할 만한 곳에 저희가 터를 잡고 15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공연장을 하다가 그 공연장이 잘 되니까 음악을 하는 애들과 음악을 배우고 싶은 애들을 연결해주는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슈스케2가 할 때였어요. 허각이 1등을 했는데, 허각이 1등을 했다는 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뚱뚱해도 노래를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다, 엠넷은 공정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메시징이 된 사건이어서 그 일들 때문에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아이들은 다 이제 학원에 오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가 애들이 한 300명 정도, 평균 수강료가 한 30만원, 그럼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대충 계산이 되시죠.
저희 동네가 거의 저희 학원 때문에 먹고 살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됐어요. 뭐 버스에서 내리는 애들은 다 저희 애들이었으니까. 오시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표님 왜 여기서 하냐, 이렇게 슬럼화되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다른 데 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신도시도 새 건물도 많은데 거기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 신도시를 가야겠다, 뭐 건물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동네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와 나는 결국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관점이, 이 동네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이제 동네 마을 축제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때라서 그냥 거의 제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마을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축제는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오만한 축제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실패한 축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동네에 공연도 좀 있고, 뭐 플리마켓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이 마을 축제인데, 동네 주민들의 모습은 그냥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였고, 또 이제 제가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외지인처럼 또 이거 한두 번 하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건 한 절반의 성공 또는 실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제가 아무런 연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동네 주민들과 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거의 회사가 거의 망했습니다. 뭐 다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겪었던 일들인데, 2014년, 15년, 16년,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뭔가 문화 활동을 하거나 즐긴다라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또는 뭐 우리가 처음 겪었던 전염병 사태였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거의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처음에 제가 돈을 잘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공연장을 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부를 또는 이제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배우 생활을 할 때도 오셨던 한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운태는 넌 언제까지 이제 춤추고 노래할 거냐? 이제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얘기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 예술계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점에 서려고만 노력을 하지, 실제로 그 가는 길 동안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 사람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와서 이제 새로 극단도 만들고, 그 배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극단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제가 파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문화예술계는 특히 다 파이가 작으니까 우리 파이를 키워서 논아 먹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파이를 키우는 동안은 아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100원 있을 때 10원을 못 나눠주면, 그러니까 구조가 10원은 나눠줄 수 없는 구조면 100만원 있어도 10만원 못 나눠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을 접고 동네 와서 공연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하고 아래직급에 있는 친구하고 임금은 10만원만 차이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올리려면 너네 월급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약간 연동형 형태로 또 하기도 하고, 회사 나오면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팀장급들한테 다 법카를 다 주고 간식비며 밥이며 다 이제 먹게끔 하고, 전화요금도 다 내주고, 뭐 요금제 상관없이 뭐 이게 뭐 저기가 상관없이 다 내주기도 하고, 차도 사주고 하여튼 뭐 많은 복지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는 뼈를 묻겠다고 했던 직원들이 이제 뼈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주식회사로 활동을 했었고, 주식회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주식을 나눠줄게, 뭐 5% 주고 10% 주고 막 이런 일들도 해봤는데, 사실 회사가 배당이 되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서 2016년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어려워지니까 다 이제 떠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가장 큰 들었던 생각은 부를 오너가 또는 리더자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돈을 벌 때는 나눠줄 수는 있어요. 좋은 구조로. 근데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책임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진짜 같이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일까? 그러니까 이익만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도 나눌 수 있으려면 협동조합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뭐 이제 여러 직원들 중에 다 떠나고 이제 한 명만 남아서 새로 협동조합을 거의 만들다시피 이제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15년에 마지막 마을 축제를 하고 2016년에 회사가 거의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2016년에 이제 했던 일은 이 동네에 대한 연구들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19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김포군이 됐고 북변동이 이제 오랫동안 원도심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 100년 이상 된 교회, 성당, 학교, 향교들이 있고 저희가 가고 있는 5일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5일장이 민속 5일장이에요. 경기 4대장 중에 하나고 부지 면적이 3,000평 부지인데 그 3,000평 부지에 2일, 7일 날마다 열리는 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컨텐츠가 있는 장이고 뭐 알아보니까는 뭐 평균 한 5,000명 정도, 일 평균 방문이 5,000에서 7,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그런 장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계속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머리도 거기서 자르고 뭐 한의원도 여기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된 거예요. 뭐 30년 된 식당들, 뭐 30년 된 분식집들, 뭐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미용실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돼서 이 동네들을 이제 보니까 반경 500m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100년의 거리라는 이름을 짓고 100년 된 교회, 성당, 학교, 향교, 5일장이 있고 30년 이상 된 오랫동안 세월의 심판을 견뎌온 상인들이 있는 이곳을 100년의 거리라고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반경 500m 안에 이게 몰려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반경 500m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거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성당도 5일장도 이렇게 있고요. 상인들 뭐 60년 된 짜장면집이 있고요. 뭐 30년 된 한정식집인데 고기가 없는 한정식집이에요. 그리고 뭐 돌곱창집이 40년이 됐고 도장집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도장집인데 그 도장집이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칼로 도장을 파세요. 할아버님께서. 뭐 그런 곳입니다. 뭐 1979년에 세워진 순댓국집, 90년에 세워진 오달통 분식, 뭐 88년에 세워진 분식집, 뭐 이런 집들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동네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비주얼라이징을 한 거죠. 그리고 동네 청년들을 계속 이제 초대하는 일들을 해서 동네 이제 문화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하는 일은 동네에 사람들 모이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그 인구 성장률이 뭐 1위고 평균 연령이 39세인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SNS를 보면 김포 외톨이, 김포에서 술 먹을 사람 없어요. 뭐 김포에 먹을 것 없어요. 놀 사람 찾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워할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타향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고향처럼 만들 수 있을까? 결론은 이분들을 조금 환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파라는 걸 시작했어요. 김포 동네 파티라는 걸 시작했고요. 김동파에는 3가지의 룰이 있어요. 나이를 말하지 마세요.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직업을 말하지 마세요. 나이를 말하면 이제 위계가 생기고, 이름을 말하면 신상이 털리고, 직업을 말하면 위축이 되고,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오면 번호표를 주고요. 그 번호표를 뽑아서 그 이름 부여식 같은 걸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을 뽑았는데 뭐 송혜교가 나오고 뭐 정우성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나를 맞춰봐 라는 거 아는 형님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송혜교가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고 맞추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친하게 됐고요. 그 청년들이 같이 이제 축제에도 참여하게 됐고, 그 2017년에 이제 다시 100년의 거리 축제를 했는데, 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터미널이에요. 저 터미널 공간에서 하게 된 이유가
북변동에 계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관공서가 이전한 게 슬럼화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 주민들은 관공서 이전이 아니라 터미널이 없어진 게 너무 큰 상실감의 시작이다. 그래서 터미널 건물주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이 축제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건물주께서 이제 다 싹 다 철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힙합, 뭐 DJ, 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다 넣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할머님들이 앉아 계세요. 어머님들이신데 3일 내내 저희가 축제를 하는 동안 뭐 DJ, 뭐 바가지도 오고, 뭐 아주 유명한 이제 DJ도 오고, 힙합 하는 애들, 랩 하는 애들, 뭐 사이퍼 막 하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계셔주셨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렸던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리 지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2015년에 축제할 때와 지금 축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전혀 분위기가 된 거죠, 어머님들이. 그래서 뭐 자리도 지켜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축제들도 하고 이제 북변동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 주민들이 이제 신뢰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조금 더 이제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얘가 이제 금방 떠날 애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100년의 거리라는 거를 이제 공약사항으로 내어서 100년의 거리 활성화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 363 예술광장이라는 프로젝트는 공터이자 쓰레기장이었던 곳을 다 치워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어떤 공터,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였고요. 보통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하면 이제 우리 이런 공연 하니까 오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기 위해서 빈백도 놓고 잔디도 깔고 뭐 먹을 것도 준비해 놨습니다. 공연도 준비해 놨어요. 뭐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이 조금 다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에 오는 청년들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대료를 조금 낮출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하는 일,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일.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줄이는 일들입니다. 생존을 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임대료를 낮추고 또는 인테리어 비용들을 줄이는 일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문화자생공간 해동 1950이라는 공간인데 3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 인테리어를 다 직접 했습니다. 영예 마트마비라는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했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작업실이에요. 지하 작업실인데 뭐 여기 다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여기는 김포 인쇄사라고 이제 1953년에 세워진 최초의 인쇄사예요. 근데 이 인쇄사를 이제 제가 뭐 파티하면서 늘 얘기했거든요. 요즘 누가 인쇄를 종이에다 하냐, 인쇄는 몸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타투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타투하는 친구가 진짜로 작업실을 얻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곳이고, 이것도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바뀌게 되고, 가구 창고로 바꿔서 이제 디자인도 하게 되고요. 뭐 해동서점 공간들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이 해동서점 같은 경우도 김포 최초의 서점이 있었던 1950년에 세워진 서점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그냥 막 상업적 용도로만 쓰여지고 1950년에 세워진 서점이 2010년에 폐업을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폐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이 서점을 다시 한번 복원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회의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건물 전체를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이제 레이지 가든이라고, 게으른 정원이라고, 이제 정원, 말은 정원인데 이제 독립서점이에요. 여성들이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점도 이제 같이 만들고, 지금 뭐 오늘도 계속 작업하고 왔었던 이제 북변동 갤러리, 이제 미술관을 만드는 일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청년들이 계속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웃 청년 네트워크라고 이제 김동파 있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한 290명 정도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고, 이 동네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나 또는 뭐 도에서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좋은 사례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뭐 혁신가로 같이 선정도 하게 되고, 이 동네도 이제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해서 이 동네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바꾸어서 골목상권을 살려가는 가장 큰 중심에는 결국은 연대와 협력,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데 이 마을의 청년들이 또는 뭐 동종업이든 청년들이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구를 만들어 주거나 뭐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건물주들한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강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계속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골목들이 됐고요. 지금은 뭐 경기도에서 이제 관광 테마 골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이제 이끌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협동조합이 된다는 것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생존과 공존, 내가 생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생존을 베이스로 한 공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담보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서스테인 디벨롭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동네를 지금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뭐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한 사람이 결국은 힘이 있는 거고 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골목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와 행사에 대한 차이를 가끔 설명할 때가 있어요. 문화와 행사의 차이가 뭘까? 행사는 홍보를 해야 되고요. 문화는 홍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대는 그냥 가요. 근데 동네 축제는 홍보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에 가면 항상 큰 나무가 있었고 거기엔 항상 평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가서 만날 수 있고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사람들이 또 오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평상 같은 곳이 저는 협동조합이고 또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북변동의 사례를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담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동네 이야기가 여러분의 동네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의 얘기였으면 좋겠고, 저는 사회적 경제로 가는 것,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는 대한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